늦었다고 생각된다면 돈의 방향을 뒤집어야 합니다. 30대 후반인데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느껴지고 40대인데 이제 와서 인생을 바꾸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50대인데 이미 내 삶의 방향은 정해졌다고 믿고 있다면 어쩌면 문제는 나이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아직 내 삶이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짐 콜린스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연구를 통해 2809년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어요. 10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와 400권이 넘는 책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 세계적 배우, 우주비행사, 대통령, 세계 챔피언, 기업가와 작가, 그리고 사회운동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근데 이 연구가 보여준 결론은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길을 걸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남보다 빨리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길을 잃었어요. 절벽을 만났고 안개 속을 걸었으며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자기 안에 이미 있던 인코딩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돈의 방향을 뒤집고 내면의 불꽃을 하나의 큰 일에 집중시킨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그 방법들을 세세하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책 한 권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라 너무 늦은 것 같을 때 어떻게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나를 바꾸는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삶으로 어떻게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끝까지 보시면 짐 콜린스가 말하는 돈의 방향을 뒤집는 법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걸 누구나 깨닫게 되실 거예요. 30대 후반이어도 40대여도 50대여도 늦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짐 콜린스의 책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저자의 메시지는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성공해라, 더 유명해져라, 이런 말을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 가장 자연스럽게 탁월해지는지 그 질문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메시지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 관한 메시지라고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 막히면 항상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더 좋은 루틴, 다른 직업이나 투자, 혹은 더 좋은 조언, 성공 공식. 그런데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인생이 막혔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의 정답을 따라가고 있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죠.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인코딩입니다. 인코딩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새로 만들어 넣는 게 아니고요. 남이 나에게 주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삶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책은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인코딩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밖에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나는 남보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어디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탁월해지는가?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보통 잘하는 일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돈이 되는 일, 스펙이 되는 일, 남들이 인정해주는 일, 아니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일. 근데 인코딩은 조금 달라요. 내가 억지로 잘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나다워지는 일이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이자 힘들어도 이상하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는 일,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 안에 불꽃이 쉽게 꺼지지 않는 일, 그게 내 인코딩과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야 해요. 그 조언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죠. 그 사람의 삶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조언은 그 사람의 인코딩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인코딩은 내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남에게는 정답이었던 길이 나에게는 돌아가는 길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막혔을 때 무작정 더 많은 조언을 찾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길은 정말 내 인코딩에 맞는가? 이 일을 할수록 나는 더 나다워지는가? 만약 현재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는 길을 통해서도 나를 알게 되거든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구나. 이 환경에서는 내가 점점 작아지는구나. 즉, 이걸 깨닫는 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인식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30대 후반이어도 괜찮습니다. 40대여도 늦지 않았어요. 50대여도 끝난 게 아닙니다. 삶의 시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한 자기 인코딩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으로 펼쳐내기에 완전히 늦은 순간은 없어요. 이 말을 증명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책 속에 빼곡하게 나옵니다. 믿기가 힘들 정도로 말이죠. 책 속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자면 한 세계적인 작가는 30대 후반에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처음부터 나는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선언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글을 쓰도록 만들어진 사람이란 걸 깨닫습니다.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인식을 통해 나아갔어요. 가장 글을 잘 쓰는 법을 묻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인코딩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루 중 언제 가장 집중이 되는지 그 시간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천천히 자기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방식을 찾았죠. 그녀는 39세에 등단했고 50대에 자기 궤도 안으로 깊이 들어왔으며 80대에도 계속 글을 썼다고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작자의 전성기는 젊을 때 끝난다. 이 나이가 지나면 이미 늦었다. 근데 그녀의 삶은 그 말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늦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뿐이고 아직 내 인코딩과 맞는 일을 끝까지 믿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돈의 방향을 뒤집어라.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돈의 방향을 뒤집는다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참고 돈을 벌기 위해 나를 맞춰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삶은 너무 쉽게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돈의 방향을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들에게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돈이야말로 일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정말 강해요. 일이 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이 일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 이게 돈의 방향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면 돈이 되는 곳마다 흔들리게 돼요. 오늘은 이게 뜬다니까 이쪽으로 가고 내일은 저게 돈 된다니까 저쪽으로 가겠죠. 남들이 잘 된다면 흔들리고 시장이 바뀌면 흔들려요. 비교가 시작되면 또다시 흔들리죠. 그래서 너무 늦은 것 같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만 묻기 전에 이 질문을 해야 해요. 나는 어떤 일을 계속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가? 나는 어디에 돈과 시간을 쓸 때 내 삶이 더 나다워지는가? 돈을 벌고 나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연료가 되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내 삶을 펼쳐내는 방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돈의 방향을 바꾸는 순서이자 모두가 돈에 끌려다닐 때
돈을 자기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을 설명하기 앞서 저자는 고대 그리스의 한 문장을 인용합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단 하나의 큰 것을 안다. 고슴도치는 몸을 둥글게 말고 가시를 바깥으로 세우는 단 하나의 강력한 방어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지만 반면 여우는 정반대입니다. 수많은 공격 전략을 알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단 하나의 묘수는 없죠. 그렇기에 늦었다는 생각이 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삶을 하나의 큰 일 중심으로 올바르게 정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나만의 고슴도치는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해요. 첫째, 내 인코딩에 맞는 일. 둘째, 돈의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 일. 셋째, 내면의 불꽃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일.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달라져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하는 모든 길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삶을 바꾸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하나의 큰 일을 찾은 사람이니까요. 네, 더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의 큰 일이요. 책에선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내면의 불꽃을 강하고 오래 타오르게 만드는 핵심 연료 중 하나는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고요. 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일, 피곤해도 다시 생각나고 힘들어도 놓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다시 붙잡게 되는 일, 그런 일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을 때 내면의 불꽃은 오래갑니다. 물론 이런 길이 항상 깔끔하게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많은 경우 삶의 절벽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질문하며 찾아가게 됩니다. 저자는 연구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고 말해요. 우리 중 누구도 절벽 없이 삶을 완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절벽은 오거든요. 실패라는 절벽, 상실이라는 절벽, 관계가 무너지는 절벽, 건강이 흔들리는 절벽, 나이가 들어가며 느끼는 절벽, 심지어 성공이라는 절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절벽을 마주했든 혹은 만나게 되든 절벽은 인생의 예외가 아니라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절벽이 오느냐가 아니라 절벽 앞에서 내 삶의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느냐입니다. 절벽은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답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신호 말이죠.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알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벽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답을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정말 길을 잃었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났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안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안개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겁니다. 안개 속에서 남의 목소리에 내 삶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개 속에서도 내 인코딩을 다시 찾고 내 돈의 방향을 다시 물으며 내면의 불꽃을 하나의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나만의 고슴도치를 찾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이 남기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삶의 답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누군가의 성공법, 누군가의 루틴 혹은 조언의 도움과 영감은 받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답은 결국 내 안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 그게 짐 콜린스가 말하는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늦은 것 같다면 오늘 나눠본 인사이트를 따라서 먼저 돈의 방향을 뒤집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 나를 계속 바꾸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삶으로요. 30대 후반이어도 괜찮습니다. 40대여도 늦지 않았어요. 50대여도 끝난 게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니라 아직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삶이 정렬되지 않았을 뿐일 테니까요.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고 싶은 분들에게 짐 콜린스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는 분명 깊은 힌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방향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로 하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나는 돈의 방향을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를 남겨주셔도 좋아요. 하나하나 모든 댓글을 제가 직접 읽어보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응원의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 작은 변화를 만들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닝포인트였습니다.